경기가 끝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토트넘 축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PL 전문가들과 많은 팬들에게 상식을 깬 엄청난 축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놀랐으며 그만큼 이런 방식의 포스테코글루 볼에 대해 갑론을박이 각종 축구 커뮤니티에서 지속되었는데요. 많은 토트넘 팬들은 지더라도 토트넘식 축구를 했고 심지어 거의 이길 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EPL 많은 해설가들은 정말 재밌는 축구를 했고 포스테코글루는 좋은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큰 점수차로 지긴 했지만 중간중간 동점과 역전의 찬스까지 바라봤기 때문이죠. 이는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들조차 라커룸에서 우리 방식의 축구를 했다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 스포츠에서 맨유의 게리 네빌은 손흥민에 대해서 사과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스트라이커로서 얼마나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최고의 선수로 돌아왔는지 보여줬다며 그는 성공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더했습니다. 또한 복수의 매체에서는 경기가 끝난 뒤 해트트릭한 니콜라 잭슨보다는 손흥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양말이 벗겨지도록 뛰었고 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가 되었다라 했으며 이브닝 스탠다드는 우도지가 퇴장당하고 손흥민은 더 헌신하고 뛰었다. 두 번의 골 찬스가 막혀 아쉽다라며 많은 매체에서는 손흥민을 언급했고 특히 오프사이드에서 더욱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오프사이드는 많은 부분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리버풀전에서 토트넘이 한 번 이득을 본 걸 지금 때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프리미어리그 심판이 모든 것을 인간의 눈으로 판정을 내리는 주먹구구식 심판 판정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이러한 칭찬을 받는 가운데 반대로 첼시의 니콜라는 첼시 팬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요. 첼시 팬은 니콜라 잭슨의 해트트릭 소식에 일생에서 본 최악의 해트트릭이라 댓글을 했고 수많은 이들이 하트로 공감을 했으며 많은 이들은 20번의 오프사이드 끝에 겨우 3골이라며 조롱하는 등 오히려 토트넘전을 이겨놓고도 졸전을 폈다는 첼시는 욕을 먹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에 최소 4-5골을 선방해낸 비카리오에 대해서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많은 팬들은 오늘의 MOM은 니콜라 잭슨이 아니라 비카리오다, 잘못된 선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니콜라 잭슨이 수많은 기회에도 골 결이 좋지 못해 기대골 값인 XG 3.3보다 적은 3골밖에 넣지 못했다면서 수모를 당했다고 했고 팀 동료들도 그의 골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가 끝나고도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을 끝까지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토트넘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제 앞으로 토트넘이 남은 시즌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미키 판더벤의 부상 소식이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햄스트링이 부상 시에 절뚝이면서라도 스스로 걷는 정도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만 판더벤은 쓰러진 뒤에 부축을 받고 그라운드를 빠져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다친 상황 같으며 폴 오키프에 따르면 경기 뒤에 너무 부어올라서 아직 스캔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수술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며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심한 경우엔 시즌 아웃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이라서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로메로의 3경기 부재와 더불어 우도기 등의 멘탈 문제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로메로는 레드카드로 경기를 망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는 경기 도중에 레드카드를 이미 한 차례 간신히 들키지 않아 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도기는 젊기 때문에 다듬어 가야 하지만 로메로는 이미 25살의 월드컵 우승 베테랑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로메로의 퇴장 이후에 반더벤의 햄스트링, 우도기 퇴장까지 연결된 문제이므로 앞으로 토트넘은 우승이나 챔스권에 들기 위해 수비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까지 완전히 전력외로 분류되었던 다이어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는 불과 하루 전 스카이 스포츠에서 다이어가 내년 이적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올 시즌 출전이 말 그대로 제로였기 때문에 실망했고 팀을 겨울이 아닌 FA로 떠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어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격 존슨 대신 교체로 들어왔고 활약하게 됐습니다. 최소한 다이어는 앞으로 여러 경기를 출전하며 그동안의 서름을 씻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어는 매우 의욕적으로 임했는데 이는 자신을 증명해 보일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는 0-7-1 포메이션에서 중앙 라인에 걸쳐 있으면서도 누구보다 뛸 준비를 빨리 했습니다. 자신이 발걸음이 느리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경기에 매우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경기 후 다이어에 대해서 칭찬하며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실제 다이어는 중간에 원더골이 오프사이드로 무산되었고 상대방의 빅찬스를 커트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으며 경기 후에 기세 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한 다이어는 자신이 부상에 처했지만 경기에 나서는 건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말했으며 경기 중에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동료들의 수비를 답답해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즉 이제는 자신이 토트넘의 선발로 뛰게 되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실제 일부 축구 포럼에서는 이 상황에 다이어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며 영국의 가디언은 다이어를 토트넘에서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제 선발로 써야 한다라며 자국 선수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영국 팬들에게 실제 응원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시즌을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 나중에 이적하더라도 선발로 꾸준히 기용되어 뮌헨이나 로마 등 B클럽 이적을 노릴 수 있고 이는 다이어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기회가 온 셈이라 앞으로 이를 악물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이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필드플레이 사진을 올렸고 일부 팬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움직임에서 다이어가 크게 당황했을 만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누구나 알다시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다이어는 애초에 색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0-7-1 포메이션을 쓸 정도로 공격 지향적이며 수비수는 라인을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이는 수비수의 커버 범위가 넓어야 하며 전진 패스와 돌파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이러한 능력을 충족시키기에는 발이 느리며 토트넘 실점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네티즌들은 박스안에서 다이어의 산책이라며 다양한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가 선발로 등장하는 것은 앞으로 강팀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캐슬과 맨시티, 아스톤빌라 등 강팀을 상대하며 울버햄튼 역시 다크호스입니다. 또한 울버햄튼 황희찬의 경우만 해도 스피드와 접기의 달인으로 다이어에겐 쥐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많은 빠른 선수들이 다이어를 농락했기 때문에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의 핵심은 전후방 동시에 빠른 스피드로 적들을 압박해 흔드는 것이며 이는 손흥민은 물론이고 후방의 판더벤 역시 빠른 주력으로 수비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판더벤이 시즌 아웃까지 내다보는 상황이므로 매우 곤란해진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토트넘에서 한 가지 발표가 났고 이는 수비진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U21에서 필립스와 도링턴이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토트넘 스쿼드에 합류되어 수비진이 포함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 대신에 수차례 벤치 명단에 포함된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U21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가 대신 벤치로 들어왔고 우선순위는 필립스가 앞섰습니다. 물론 다이어는 최소한 로메로가 돌아올 때까지 선발은 두세 경기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경기를 크게 망쳐놓는다면 공격 지향적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신예들을 중용할 수 있습니다. 0-7-1 극단적인 포메이션도 구사하는 감독이기에 다이어의 느린 발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비카리오도 프리시즌 투어 때 다이어가 수비를 하자 화를 내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첼시전에서도 느린 스킵의 실수가 이어지자 불만의 제스처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카리오조차 다이어나 스킵의 플레이는 판더벤, 로메로에 비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게다가 지난 시즌 다이어를 생각한다면 갑자기 다이어가 잘한다는 기대는 갖기 어렵습니다. 남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다이어를 쓰느니 유망주를 기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이어가 울버햄튼전에서 출전해 잘하기만 한다면 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즉시 유망주 2명을 불러들였으며 그들을 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다이어의 바람대로 잔여 경기에 다이어가 제대로 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